지난 수요일에 했었던 데이터 분석 2번 판다스라고 하는 파일에서부터 우리 리뷰부터 좀 시작을 좀 하도록 할게요. 음. 어, 판다스의 가장 대표적인 클래스 두 가지는 시리즈라는 클래스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시리즈는 1차원 형태의 값들을 저장하는 그런 데이터 타입이고요. 클래스고 데이터 프레임은 표처럼 테이블과 같은 행과 열을 갖는 2차원 모양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런 클래스 객체 타입이 그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시리즈가 일반적인 배열이나 리스트와 다른 점은 두 가지 종류의 인덱스를 갖습니다. 시리즈를 보시면은요, 일단 여기 시리즈 만들어진 걸 볼게요. 5개의 정수들을 저장하는 시리즈를 생성하겠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 시리즈를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어, 이런 모양으로 보여주게 되는데, 실제로 이쪽이 저장되어져 있는 값들이고요. 저장되어져 있는 값들이고, 옆에 인덱스를 같이 보여줍니다. 시리즈를 출력을 하면. 그래서 시리즈는 인덱스라고 하는 속성과 values라고 하는 속성이 있고요. values라는 속성은 그 실제 저장하고 있는 값들의 배열이에요. 값들의 배열이고, 옆에 인덱스라고 하는 속성은요, 그 값들을 찾아갈 수 있는 말 그대로 레이블입니다. 레이블. 근데 이 인덱스는 우리가 생성할 때 인덱스를 어, 설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안 해도 돼요. 설정하지 않게 되면 이 인덱스는 원래 배열 자체가 인덱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배열의 인덱스를 시리즈의 인덱스로 자동으로 가져옵니다. 근데 밑에 코드를 보시면은요. 네, 요 부분 볼게요. 음. 시리즈를 만들 때 데이터라고 하는 파라미터와 인덱스라고 하는 파라미터 두 가지를 설정을 했어요. 이렇게 두 개를 설정을 하게 되면 실제로 그 1차원 데이터는 정수들을 저장하고 있고요. 이렇게 정수들을 저장하고 있고 인덱스는 우리가 설정한 게 인덱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딕셔너리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키, 밸류, 키, 밸류, 키, 밸류 이렇게. 그죠? 키와 밸류의 쌍으로 저장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 인덱스라고 하는 개념이 시리즈에서 인덱스라고 하는 개념은요, 딕셔너리 키하고 비슷해요. 키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0, 1, 2, 3, 4라고 하는 연속된 정수들만 가질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문자열로 인덱스를 설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타입들이 인덱스가 될 수 있어요. 날짜 타입도 인덱스가 될 수가 있고, 다양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 인덱스라고 하는 속성을 출력해보고, values라고 하는 속성을 출력해봤는데, 인덱스는 A, B, X, Y, Z라고 하는 5개의 문자를 갖는 어, 인덱스라고 하는 객체고, 그다음 values는 5개의 정수들을 가지고 있는 배열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죠? 이때 그 인덱싱과 슬라이싱을 주의하셔야 되는데 시리즈를 사용하실 때 그 원소를 찾아오겠다. 원소의 값을 읽어오겠다. 혹은 원소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르겠다라고 하실 때 두 가지 속성을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ILOC라고 하는 속성과 그 다음에 LOC라고 하는 속성을 사용할 수 있는데 ILOC는 배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인덱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값들은 배열이었잖아요. 그리고 배열은 0부터 시작하는 일씩 증가하는 인덱스를 원래가 가지고 있죠. 그리고 뒤쪽 끝에서부터 역순으로 찾을 때에는 음수 인덱스를 사용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그 배열의 값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 죄송합니다. 시리즈의 values, 시리즈의 값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배열의 인덱스를 이용해서 원소의 값을 읽어오거나 슬라이싱을 할 때 ILOC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사용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설정한 인덱스 있죠. A, B, X, Y, Z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정한 인덱스를 가지고서 그 원소의 값을 읽어오거나 슬라이싱을 하겠다라고 하실 때에는 LOC라고 하는 속성을 이용하시면 돼요. ILOC와 LOC는 데이터 프레임에서도 동일한 원리로 사용이 됩니다.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 판다스에서는 fancy 인덱싱이라고 하는 개념과 그리고 불리언 인덱싱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fancy 인덱싱은 원하는 원소들을 찾는 거예요. 인덱스를 가지고서 뭐 순서대로 값들을 찾는 게 아니라 A라고 하는 인덱스에 있는 값과 Z라고 하는 인덱스에 있는 값만 찾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때 사용하는 게 이게 fancy 인덱싱이고요. fancy 인덱싱은 인덱스 연산자 안에 리스트를 넘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인덱스들의 리스트를 주시면 됩니다. 인덱스들의 리스트여도 되고요. 인덱스들의 배열이어도 돼요. ND 어레이, 넘파이 배열 있죠. 그래서 인덱스 안에 우리가 값을 읽어오고 싶은 값들의 인덱스를 리스트나 배열로 넘겨주시면 돼요. 물론 여기서도 LOC라고 하는 속성과 ILOC라고 하는 속성을 다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불리언 인덱싱인데, 불리언 인덱싱은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들을 찾는 방법이에요. 시리즈 안에서 데이터 프레임도 마찬가지고요.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들을 찾는 방법인데, 우선 이런 조건식을 보면은요, S라고 하는 변수는 시리즈, 5개의 정수를 저장하고 있는 그 시리즈였고요. 그 다음에 시리즈가 0보다 크냐 하고 비교 연산을 수행을 했어요. 비교 연산을 수행을 했는데 그 결과를 보시면은요, 첫 번째 인덱스에 있는 값은 0보다 크다. 두 번째 인덱스에 있는 값도 0보다 크다. 세 번째 인덱스에 있는 값은 0보다 작다. 이렇게 그 첫 번째 원소부터 마지막 원소까지 전부 다 0보다 큰지를 다 일일이 하나씩 다 비교하고 있어요. 이런 식의 연산을 엘리먼트 와이즈 연산이라고 합니다. 원소별로, 원소 하나씩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크다, 작다, 같다, 다르다, 이런 연산들을 수행하게 돼요. 이게 넘파이 배열의 특징이죠. 넘파이의 ND 어레이, 그리고 넘파이 ND 어레이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시리즈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 전부 다 같은 연산 방법들을 사용을 합니다. 원소별로 연산을 수행한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조건식을 보면 5개의 true나 false 값들이 나와요. 이 5개의 true나 false 값들을 LOC 안에다가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인덱스 연산자 안에 조건식을 쓰게 되면 이 결과가 5개의 true, false가 되죠. 그럼 선택하는 행들은, 선택하는 그 값들은 그 연산의 결과가 true인 값들, 이렇게 A, B, 그리고 마지막에 Z, 인덱스에 있었던 값들을 선택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불리언 인덱싱입니다. 요거는 데이터 프레임에서도 조건을 만족하는 행들을 찾을 때, 요것도 같은 방식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네, 뭐 시리즈는 요 정도로 저희가 정리를 했었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 프레임은 테이블 모양, 표 모양으로 만들어진 행과 열을 가지고 있는 2차원 형태로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클래스 객체가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생성자가 데이터 프레임, 클래스 이름 그대로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생성자를 호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딕셔너리를 아규먼트로 넘기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다른 방법들도 많이 있습니다. 딕셔너리를 데이터 프레임에 아규먼트로 줬을 때 키값은 컬럼 이름이 되고요. 그 키에 해당하는 밸류들은 그 행에 저장되는 값들이 돼요. 그래서 여기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진 모습을 보시면은요. 데이터 프레임을 출력을 했잖아요. 출력을 해보시면 이런 모양의 그 테이블이 되는 거예요. 어, 데이터 프레임은 두 가지 종류의 인덱스를 갖습니다. 어, 우선 컬럼의 인덱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행에도 인덱스가 있어요. 음, 컬럼에 있는 인덱스를 컬럼즈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행에 있는 인덱스를 인덱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여기 속성 이름들 우리 정리한 거 있었죠? shape, index, columns, values. 어, 인덱스는 행에 있는 행에 붙어 있는 인덱스를 얘기하고 columns는 컬럼에 붙어 있는 인덱스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shape이라고 할 때, 이 shape은 2차원에서는 로우 개수와 행의 개수를 튜플로 준다. 라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어, 그 두 가지 축을 생각하시면 돼요. ND 어레이에서는 첫 번째 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축이 있어요. shape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첫 번째 축, 다시 얘기하면 0번 인덱스, 0번 엑시스. 0번 엑시스 쪽으로 데이터가 몇 개가 있냐라고 하는 거를 먼저 써주는 거예요. 몇 개가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6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0번 인덱스 쪽으로 6개가 있고 6개가 있고 그 다음에 1번 인덱스 쪽으로는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가 있죠. 그래서 3개가 있다. 이게 쉐입이에요. 모양입니다. 이 쉐입이라고 하는 개념은 넘파이의 ND 어레이와 그 다음에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이 동일한 개념이에요. 동일한 개념입니다. 어, 그리고 그 몇 가지 그 인덱스 연산자를 사용하는 방법들을 말씀을 드렸었죠.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을 선택을 하실 때에는 인덱스 연산자 안에 컬럼 이름을 써주시거나 아니면 점 다음에 컬럼 이름을 써주시면 되는데 인덱스 연산자 안에서 컬럼 이름을 사용하실 때는 문자열 형태로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따옴표로 컬럼 이름을 묶어서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점이라고 할 때는 그냥 변수의 이름처럼 사용하시면 돼요. 컬럼 이름을. 컬럼 이름을 변수의 이름처럼 사용하려면 이 컬럼 이름이 변수 이름 규칙에 맞게 만들어져 있어야만 돼요. 변수 이름 규칙에 맞게 만들어져 있지 않은 컬럼 이름들은 두 번째 방식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항상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데이터 프레임에서 시티 컬럼에 있는 값들만 보겠다. 두 가지 방법이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데이터 프레임, 그 다음에 인덱스 연산자, 따옴표 안에 컬럼 이름. 따옴표 안에 컬럼 이름. 또 다른 방법은 이 컬럼 이름을 마치 변수처럼,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처럼 사용하면 df.city. 이렇게 하셔도 똑같은 결과를 주는데, 근데 팝이라고 하는 그 컬럼 이름은 첫 번째 방법은 항상 가능해요. 앞에 데이터 프레임, 그 다음에 인덱스 연산자, 그리고 따옴표 안에 컬럼 이름. 이렇게 주시면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팝이라고 하는 컬럼에 있는 모든 행들을 다 출력할 수가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방법처럼 만약에 팝이라고 하는 변수처럼 컬럼 이름을 변수처럼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컬럼이 보이질 않아요. 그죠? 이건 왜 그러냐면, 원래 모든 데이터 프레임은 팝이라고 하는 이름의 메서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이름 점 하고서 팝이라고 해버리면 함수를 찾게 되는 거예요. 함수를. 컬럼을 찾게 되는 게 아니라 함수를 찾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컬럼의 이름이 변수 이름 규칙에 맞지 않거나 파이썬에서 사용되는 키워드, 예하고들 있죠. 키워드 이름과 같거나 아니면 데이터 프레임에서 정의되어져 있는 변수나 메서드 이름과 동일하면 두 번째 방법은 하시면 안 되고요. 첫 번째 방법으로만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개 이상의 컬럼을 선택하는 방법은 이거는 일종의 팬시 인덱싱이에요. 우리가 시리즈에서 인덱스 여러 개를 줘가지고 그 원하는 인덱스의 값들을 읽어 왔었었잖아요. 그죠? 요거랑 다를 거 없는 거예요. 시리즈에서 인덱스 A와 인덱스 Z에 있는 값들을 읽어주세요라는 뜻이잖아요. 요거랑 다를 게 없어요. 요거랑. 데이터 프레임. 네, 여긴가? 네. 여러 개 컬럼 이름들을 이렇게 리스트나 배열로 주시면 돼요. 리스트나 배열로 컬럼 이름들을 만들어서 인덱스 연산자 안에다 주면 이렇게 두 개의 여기에 나열되어져 있는 그 컬럼들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뭐 이어, 시티, 팝이라고 하는 순서대로 컬럼들을 선택할 수도 있고. 자, 그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에서 행을 선택하시는 방법인데 행을 선택하시는 방법에는 두 가지. ILOC를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고 LOC를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ILOC는 numpy의 정수 인덱스를 이용하시는 방법이고요. LOC는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 속성을 이용하는 방법이 LOC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ILOC 같은 경우에는 뭐 첫 번째 행, 마지막 행이라고 할 때 이렇게 음수 인덱스 사용하는 게 가능하고, 근데 LOC는 이 음수가 이 인덱스에 없으면 설정되어져 있는 인덱스에 없으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다시 얘기해서 마지막 행이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요거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뭐 앞에서 세 개를 자르겠다라고 했을 때 ILOC를 사용하는 방법하고 LOC를 사용하시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 요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행을 선택할 때에도 팬시 인덱싱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ILOC 하고서 뭐 짝수 번째 행들만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LOC 하고서 0, 2, 4 인덱스에 있는 값들만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불리언 인덱싱인데요. 제가 그 불리언 인덱싱은 LOC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우리가 true나 false들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를 직접 넘길 때에는 ILOC와 LOC가 둘 다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둘 다 사용이 가능하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어, 이렇게 비교 연산을 이용하실 때에는 ILOC 못 써요. 그러니까 그 인덱스 연산 인덱스 연산자 안에 인덱스 연산자 안에 조건식이 오는 경우 조건식이 오는 경우는요 여기 ILOC를 쓰시면 이거 에러납니다. 에러나고 LOC를 쓰시면 정상적으로 동작해요. 그래서 어, 불리언 인덱싱은 LOC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사용할 일은 거의 없거든요. 불리언 인덱싱을 우리가 뭐 true, false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true와 false들의 리스트를 직접 만들어서 인덱스 연산자 안에 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어떤 조건을 만족하느냐라고 하는 조건식을 인덱스 연산자 안에 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경우는 ILOC를 쓸 수가 없어요. LOC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LOC만 사용할 수 있다. 로케이션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LOC라고 하는 속성만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LOC를 생략하고 쓰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냥 데이터 프레임, 인덱스 연산자, 그리고 인덱스 연산자 안에서 조건식을 사용을 하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행들을 찾아서 찾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리언 인덱싱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그 내용이에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그 우리가 원하는 자료들을 뽑아낼 때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불리언 인덱싱은 반드시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불리언 인덱싱 사용하실 때요. 파이썬에서의 사용되어지는 논리 연산자 키워드들 and, or, not과 같은 논리 연산자 키워드들은 사용하시면 안 돼요. 사용하시면 안 되고 키워드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특수기호로 만들어진 and, ampersand, 그다음에 pipe, 그리고 물결 이렇게 그 기호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그 논리 연산자만 사용을 하셔야 돼요. 파이썬에서는 and를 할 때는 and라고 쓰지만 불리언 인덱싱에서는 이렇게 and 기호를 사용하셔야 되고 파이썬에서는 or를 할 때는 or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하지만 이렇게 파이프 연산자 쓰셔야 돼요. 그리고 not이라고 할 때는 이 물결 표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and와 or의 p 연산자들은 반드시 괄호로 묶어주셔야 돼요. 괄호로 묶어주지 않으면 엉뚱한 결과가 나오게 돼요. 굉장히 다른 결과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밑에 예제를 보시면 이거 무슨 뜻이냐면 city 컬럼에 있는 값은 서울이라고 하는 문자열이고 그리고 이어 컬럼에 있는 값이 2024인 행들을 선택해 주세요라는 그런 뜻이에요. and 연산자 사용했죠. 그 다음에 and 왼쪽 비교식이 있잖아요. 비교하는 식 괄호로 묶었죠. 그 다음에 오른쪽도 비교하는 식 괄호로 묶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몇 가지 메서드들 알려드렸죠. 뭐 info라고 하는 메서드, describe라고 하는 메서드, value counts라고 하는 메서드, 그 다음에 head라고 하는 메서드, tail이라고 하는 메서드. 이런 그 데이터 프레임과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들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평균을 계산할 때는 컬럼별로 평균을 계산할 때 컬럼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그 함수 이름 바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메서드를 이용하시면 돼요. 그 통계값들을 계산하는 메서드 이름 합계, 평균, 표준 편차, 최대값, 최소값, 중앙값 이런 함수의 이름들은 numPy가 가지고 있는 함수 이름들하고 동일합니다. numPy의 함수 이름과 그 판다스의 함수 이름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저희가 지난 수요일에 했었던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요약을 좀 해봤어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들어가 볼게요. 저희 새 파일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콜앱 노트북 폴더에서 new 하시고요. 그 다음에 구글 콜앱 새로운 파일 하나 만들게요. 데이터 분석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DA 3번이라고 하고요. 3번. 여기서는 주로 데이터 프레임만 다룰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할게요. 데이터 프레임. DA 03번 언더스코어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만들었고요.
만들어주신 분들은 연결을 먼저 할게요. 연결하고, 필요한 키지, 임포트를 먼저 좀 할게요. 우리 임포트 판다스 이용할 거예요. 판다스. 판다스는 주로 PD라고 하는 별명을 주고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C본이라고 하는 패키지 가지고 올게요. C본은 주로 SNS라고 보통 많이 해요. 이렇게 해서 실에 이렇게. 네, 실행 다 되셨습니까? 실행 되셨죠? 처음에 예제 데이터셋을 먼저 가지고 올 거고요. 데이터셋. 판다스라고 하는 모듈을 우리가 임포트한 이유는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판다스를 임포트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시본이라고 하는 이 패키지 이름은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데이터 시각화, 그래프를 그릴 때 많이 사용하는 패키지예요. 근데 그 시본이라고 하는 패키지 자체가 또 예제 데이터 셋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시각화, 그래프를 그리는 예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리려면 데이터가 먼저 있어야 될 거잖아. 데이터. 그래서 C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예제들을 저희가 사용하기 위해서 C본이라고 하는 그 모듈을, 패키지 이름을 임포트를 한 겁니다. 변수 이름은 팁스라고 할게요. 그리고 모듈 이름, C본이라고 하는 모듈 이름 간단하게 SNS라고 했죠. 그럼 SNS. 점. 그러면 C본에서 만들어진 함수 이름이나 클래스 이름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어떤 함수를 이용할 거냐면 로드로 시작하는 함수를 사용할 거고요. 함수 이름은 로드 데이터 셋이에요. 로드 데이터 셋이고요. 함수 이름 보면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시겠죠? 데이터 셋을 로딩해라. 데이터 셋을 읽어와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고요. 몇 개의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기본값들을 가지고 있고요. 기본값 없는 게 name. 예, 그러니까 이름이에요. 데이터셋에 이름을 주시면 되는데 데이터셋의 이름은요, 문자열로 주시면 돼요. 이렇게. 어떤 데이터셋들이 있는지는 이 함수를 찾아가 보시면, 이 함수의 문서 설명을 보시면, 문서, 그 시본이라고 하는 패키지 직접 웹에서 검색해 보시고요. 거기에서 이 함수를 찾아보시면 어떤 데이터셋 이름들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팁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팁스 데이터셋이 어떤 데이터셋인지는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실행할게요. 실행. 얘는 데이터 프레임까지 만들어줘요. 음. 시본 패키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팁스라고 하는 예제 데이터셋을 불러와가지고 데이터 프레임까지를 만들어주는 그런 함수가 로드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함수예요. 타입 한번 출력해 볼까요? 타입, 팁스. 너무 길죠? 프린트 안에 타입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나오죠?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줬어요. 데이터 프레임을. 데이터 프레임 전체를 다 출력하지 말고요. 출력하지 말고 앞에서 몇 개만 출력을 해볼게요. 헤드라고 하는 메서드 기억나시죠? 헤드. 앞에서 5개의 행들만 보여주겠다. 라는 뜻이에요. 헤드.
앞으로 데이터 프레임 줄여가지고 그냥 DF라고만 쓸게요. 간단하게. 데이터 프레임의 첫 몇 개? 다섯 개? 행을 어, 출력해 줄 수 있어요. 이거는 또 어떻게 쓸 수 있어요? 팁스. ILOC 쓸 수 있죠. 앞에서 다섯 개. 그죠? 이렇게 쓰는 거와 같죠. 전체를 출력해보지 않아도 이렇게 앞에서 한 다섯 개 정도만 출력을 해봐도 데이터 프레임이 어떤 데이터 프레임인지를 대략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어요.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컬럼 몇 개 있어요? 컬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있네요. 그죠? 컬럼 일곱 개 있고. 행은 몇 개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앞에서 다섯 개만 출력을 해본 거고, 뒤에 몇 개가 더 있을지는 몰라요. 찾으실 수 있겠죠? 네, 여러 찾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첫 번째 컬럼은 컬럼 이름이 토탈 빌이라고 되어 있어요. 토탈 빌. 토탈은 전체란 뜻이고 빌은 영수증이란 뜻이니까 영수증 전체 금액이란 뜻이에요. 영수증 전체 금액. 아마 단위가 달러겠죠? 달러일 거예요. 16.99달러. 첫 번째 행만 보면, 그러니까 식사를 한 거예요. 식당에서 밥을 먹고, 계산한 영수증 금액. 16.99달러란 뜻이에요. 자, 두 번째 컬럼은 팁이라고 돼 있죠, 팁. 1.01달러를 팁으로 주고 갔다는 뜻이에요. 뭐, 우리나라는 팁 문화가 그렇게 뭐, 이렇게 발달이 되어져 있는 나라는 아니고, 문화적으로. 근데 뭐, 서양에서는 이렇게 음식점이나 뭐 이런 데서 팁을 주고 가고, 뭐, 이런 게 약간 문화적으로 그런 게 되어져 있잖아요. 음. 그래서 밥 먹고, 그 서빙해준 분한테 팁을 얼마나 주고 갔냐, 이거예요.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컬럼은 성별이라고 돼 있죠. 어, 피메일은 여성이란 뜻일 거고, 메일은 남성이란 뜻일 거고. 그러니까 이 팁을 주고 간 손님의 성별이에요. 팁을 준 손님의 성별이고요. 그 다음에 스모커. 스모커는 흡연자란 뜻이잖아요. 흡연자. 노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 비흡연자란 뜻이겠죠. 비흡연자. 그러니까 이 뒤쪽은 팁을 주고 간 손님에 대한 어떤 정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성 손님인데 비흡연자였었고, 그 다음에 요일이라고 돼 있죠. 데이는 날짜란 뜻이니까. 날짜란 뜻인데 거기 들어있는 값들을 보면 sun이라고만 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Sunday, 일요일이란 뜻이에요. 일요일. 아마도 다른 요일 이름들도 더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출력을 해보면. 그러니까 무슨 요일에 식사를 했느냐 이거예요. 무슨 요일에. 그 다음에 타임. 타임은 디너라고만 되어져 있죠. 디너. 아마도 값들을 더 찾아보세요. 값들을 더 찾아보시면 다른 문자열들이 더 있을 수 있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식당이라고 생각을 하면 점심시간 영업이 있고, 저녁시간 영업이 있고, 뭐 아침시간 영업이 있고,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이 있을 수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식사를 한 거냐, 저녁시간에 식사를 한 거냐, 어떤 영업시간에 식사를 한 거냐, 그거에 대한 정보가 타임이에요, 타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이즈인데, 사이즈는 인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같이 식사한 인원. 그러니까 두 명이서 식사를 했다는 뜻이에요. 두 명이서. 한 테이블에서 두 명이 식사를 했고, 금액은 16.99달러만큼 그 식사를 했고, 팁은 1.01달러를 주고 갔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이제 테이블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 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거 없으시죠?
그래서 보시면 토탈 밀이나 팁과 같은 컬럼들은 숫자가 저장이 되어져 있고요. 사이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즈도 숫자가 저장이 되어져 있고, 음, 토탈 빌과 팁은 소수점이 있으니까 플롯, 실수 타입일 거고요. 사이즈는 아마 인원수니까 실수가 될 수는 없겠죠. 정수이겠죠. 정수이고, 그 다음에 성별부터 시간까지 4개의 컬럼은 문자열들을 저장하고 있는 컬럼이에요. 문자열들을 저장하고 있는 컬럼. 네. 요 데이터 프레임은 음, 팁을 얼마나 많이 주고 갔나라는 거를 조사하기 위한 그런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내가 음식점에서 음식을 서빙하는 그런 알바 입장에서 예. 2명 자리를 서빙하는 게 팁을 더 많이 받을지, 3명 자리를 서빙하는 게 팁을 더 많이 받을지, 여성 손님을 서빙하는 게 팁을 많이 받을지, 남성 손님을 서빙하는 게 팁을 더 많이 받을지, 네. 그냥 영수증 금액하고 팁은 뭐 비례하는 관계인지, 뭐 아닌지, 이런 것들을 조사한 테이블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뭐 팁을 예측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팁을 많이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테이블을 서빙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네. 자, 요런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혹시 데이터 프레임에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세요? 네, 다 아시겠죠? 자, 다 아시겠다고 했으니까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팁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행과 열의 개수를 찾아주시면 되고요. 열의 이름들만, 컬럼의 이름들만 찾아주시고, 아까 우리는 앞에서 5개의 행을 출력을 했는데, 제일 끝에 있는 6개의 행을 출력해 보시고요. 데이터 프레임의 요약 정보를 출력해 보시고, 근데 다 메서드 하나하나예요. 메서드 하나하나. 그 다음에 숫자 타입 변수들의 기술 통계량을 출력해 보시고요. 요거 한 거예요,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 한 겁니다. 요거 메서드 알려드린 거였어요. 카테고리 타입들의 빈도수를 찾아라. 여기서 카테고리 타입의 변수란 문자열로 이루어진 컬럼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일 그러면 요일은 월화수목금토일이라고 하는 7개의 카테고리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거는 카테고리 타입 변수예요. 성별, 메일, 피메일, 남성, 여성 2가지 카테고리밖에 없죠. 그럼 그게 카테고리 변수예요. 그러니까 남성은 몇 명이고 여성은 몇 명이냐. 그 다음에 일요일은 몇 번 등장하고 토요일은 몇 번 등장하느냐. 이런 거 찾아보자 이거예요. 이런 거 찾아보자고. 그 다음에 토탈 비율의 최대값 찾자고요. 토탈 비율의 최소값 찾자입니다. 그 다음에 남성들의 팁의 평균을 찾자, 여성들의 팁의 평균을 찾자. 그 다음에 일요일의 팁의 평균을 찾자, 일요일 남성의 팁의 평균을 찾자, 일요일 여성의 팁의 평균을 찾자. 네,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혹시 하시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 쉬는 시간이네요. 이번 시간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35분까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제가 시간을 먼저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시간. 네, 35분까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